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HMM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엊그저께 이제 HMM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. 그러면서 이제 그 삼성증권이나 몇 개 증권사가들이 목표 주가를 또 수정을 했습니다. 그만큼 이제 HMM의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좀 나름대로 선방하면서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요. 특히나 이제 컨테이너 지수가 이게 이제 HMM은 전체 그러니까 배들이 대부분이 이 컨테이너 선 위주입니다. 지금 51척을 운영하고 있고 벌크선은 28척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. 그러다 보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. 이 말뜻은 한 번 배를 움직일 때 그 백삭을 얼마를 받을까? 이게 좀 쌀 때는 한 번 똑같은 거리를 갔다 와도 받는 돈이 적지만 지금처럼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많이 올랐을 때는 한 번 갔다 올 때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. 그래서 이 HMM은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올라갈 때 실적이 좋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. 네, 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죠. 자, 그리고 지금 연결포괄 손익에서 보면 작년 동기보다 매출이 확실히 좋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영업이익도 뭐 크게 개선이 됐고요. 단기순이익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이게 이제 2분기 때까지 이제 올 7월 때까지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크게 올랐었는데 그때 이제 태평양 노선 같은 경우 짧으면 한 달, 길게 보면 한 2달 정도 이 배가 가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싣고 있는 컨테이너들이 엄청 많은데다가 그래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. 빠르지 않고 그 운임하는 동안 특히 이제 미국 동부 그러니까 서부 해안이 이런 그 항만 파업 때문에 물류가 엄청나게 밀렸죠. 왜냐면 예전에 한번 무슨 사진 한번 보여드린 기억이 나는데 태평양 LA의 관문이나 롱비치 해안에 보면 큰 항구가 있습니다. 거기에 이제 컨테이너를 쌓아놓는 항구인데 거기에 이제 파업으로 부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함으로써 이 컨테이너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. 그래서 이 롱비치 항구 안에 그 컨테이너 배들이 막 점점 쌓여가는 거죠. 배들이 컨테이너 엄청 많이 싣고 있는 배들이 하역을 하지 못해서 거기에 둥둥 떠 있는 겁니다. 계속. 그러다 보니 이제 한번 하역하는데 웃돈을 주고 하는 그런 묻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또 문제는 중국이 그 당시에 미국과 이 조 바이든 대통령 쪽이죠. 그때하고 이제 이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중국을 때려야만 유권자에게 표를 얻을 수 있다. 이런 게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 조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고율로 때리는 그런 게 있었죠. 그리고 그게 특정한 날짜 이후부터 이제 이런 고율의 관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중국 업체들이 밀어내기로 엄청나게 물건을 밀어냈어요. 왜냐면 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다음 날, 그러니까 날부터 물건값을 그만큼의 고율의 관세가 안 내고 들어온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처럼 비싸게 팔 수가 있기 때문에 판매자, 수입업자에게는 그만큼의 마진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. 그래서 중국 업체들한테는 일부러 발주를 먼저 주고 그 수입 물량을 거기서 맞춰서 생산을 해서 빨리 갖고 오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. 그 대신 판매하는 때는 이 고율의 관세를 받은 것처럼 더 마진을 더 붙여서 시장에다 갖다 파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중국 업체들의 밀어내기 수출 때문에도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. 왜냐면 그때는 배를 운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태평양 노선을 지나서 이제 미국 항구까지 가서 물건을 갖다 줄 배를 잡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었죠. 그래서 이 컨테이너 가격 운임지수가 많이 올랐고 거기서 수익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이 HMM의 최대주주는 한국산업은행인데요. 이쪽이 이제 30.87% 갖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환 청구를 통해서 계속 꾸준히 지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게 되면 한국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고 여기가 좀 38.74%인데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에 따른 보유 비율이 달라졌다는데 이거는 이 주요 주주인 한국해양진흥공사 쪽이 갖고 있는 지분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도 있고 이쪽에서 또 지금
전체적으로 다 이제 이런 전환권 행사하고 하면서 보유비율이 바뀌면서 또 이게 이 지분율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둘이 합쳐서 38.74와 38.36 둘을 합치면 60, 75, 70%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 이 전환사채, 연구 전환사채 CB라는 게 새로 이 회사를 인수하는 쪽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 최대주 지분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공사 쪽 지분을 기존 주식으로 갖고 있는 걸 넘겨받아도 이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이 연구전환사채가 꽤 큰 물량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분을 행사해서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주요 주주로 HMM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지금 2016년 이후로 HMM의 공적 자금 지원한 내역을 보면 거의 한 7조 원 가까이 됩니다. 그동안 이자까지 붙었기 때문에요.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공적 자금을 회수를 해야만 정부에서는 그 손해 보지 않고 그러니까 손해 본다기보다는 이제 공적 자금을 회수하는데 성공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HMM의 가격은 약 10조 원 정도로 몸값이 지금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보다 싸게 사는 거 지난번에 그 하림에 그 매각할 때 굉장히 싸게 팔았었는데요. 그런데 결국은 하림이 그거마저도 이 조 단위의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결국은 실패를 했죠. 그래도 그렇게 이 HMM이 내부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한 10조 원, 13조 원 정도까지 예전에 한때는 늘어났었습니다. 현금이 13조 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6조 원을 주고 사도 그 말 그대로 한 7조 원, 8조 원의 또 현금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딜이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딜이 됐죠. 그래서 그때 당시 하림이 좀 무리한 측면이 있었는데요. 결국은 최종적으로 인수 가격이나 인수 조건에 대해서 그 우선 협상자가 된 이후에 하림이 말을 바꾸는 바람에 산업은행이 크게 반발을 했고 HMM 쪽에서 굉장히 큰 반발을 했죠. 그래서 결국은 그 딜은 깨졌습니다. 그 하림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김 회장 자체가 굉장히 지지하고 해서 그 많은 특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HMM을 실제로 인수했을 때 이제 그건 특혜다라는 말이 좀 시장에 돌긴 했습니다. 그런데 결국은 그 워낙 인수자금이 크다 보니까 그 인수자금 마련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죠. 자,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CB와 BW 이게 앞으로 나올 돈이 꽤 됩니다. 2조 6,8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KDB, 그러니까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넘겨받는다 할지라도 추가적으로 이 신종자본증권, 그다음에 그 연구 CB, 연구 전환 자체나 연구 신주인수권 자체의 이 전환 또는 이제 행사가 해서 행사해서 주식으로 갖게 되는 한국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그대로 뭐 2대주주나 3대주주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인수자들은 좀 부담을 느끼는 것이죠. 자, 아까 말씀드렸던 그 HMM은 기본적으로 이 컨테이너선 위주로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그 실적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HMM을 투자하기 전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HMM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한 2만 원대부터 밑으로는 16,000원 요 사이에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이게 이제 요번에는 실적이 워낙 개선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도 이런 박스권 상단을 좀 그 뚫고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. 그 경영권 매각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가를 그 한 반토막으로 할인하고 있는 것이죠. 왜냐면 이게 이제 제대로 그 기업 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나오려면 한 4만 원 이상에서 주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인수자가 15조에서 20조 원 정도를 마련해야만 HMM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. 국내 1위의 그 해운사인데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. 그렇게 이제 돈을 내고 인수해서 HMM을 조기에 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흔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HMM의 경영권 매각이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고 지금 현재 적정주가 4만 원에서 할인된 가격에서 거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HMM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박스권 상단인 2만 원대까지도 좀 단기적으로는 바라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 2만 원대부터 16,000원 요 사이에 좁은 박스권에 갇혀 살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거는
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꺾이게 되면 내년에 또 이제 그 4분기 때 그 별로 안 좋은 실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여튼 이 주가에 발목을 잡고 있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그 적정 주가에 대비해서 한 반토막 정도 되는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